자, 집값 안정에 힘을 써야 하는 LH 직원들의 투기 의혹이 불거지자 문재인 대통령이요, 즉각 전수조사를 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런데 조사 주체를 두고 또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먼저 어제 청와대 발표부터 확인해 보시죠. 문재인 대통령은 광명시흥 신도시 투기 의혹과 관련해 다음과 같이 3가지 사항을 오늘 오전 정부에 지시했습니다. 첫째, 광명시흥은 물론 3기 신도시 전체를 대상으로 국토부, LH, 관계 공공기관 등의 신규 택지개발 관련 부서 근무자 및 가족 등에 대한 토지거래 전수조사를 빈틈없이 실시할 것. 둘째, 전수조사는 총리실이 지휘하되 국토부와 합동으로 충분한 인력을 투입해서 한 점 의혹도 남지 않게 강도 높이 조사할 것. 자, 지금 이 시민단체에서는요, LH 직원들의 투기 의혹을 감사원에다가 지금 공익감사를 청구한 상태예요. 그런데 지금 청와대에서는 총리실을 딱 지정해서 조사를 진행하라 했어요. 이게 차이가 있습니까? 지금 일부에서는 좀 안 좋은 지적을 하기도 하는데요. 그러니까 청와대는 총리실에 있는 공직 복무관리관실에서 네. 이것을 조사하라고 했는데 네. 이것은 공직 복무 차원이 아니라 네. 일단은 자금 흐름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돈이 어디서 났느냐 그런 거랑 미공개 정보를 이용했느냐 아니면 내부 정보를 이용했느냐 이런 것들 면밀한 조사와 수사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관리관실에서 어떻게 이런 거를 조사할 수 있는 노하우가 있는지 거기에는 또 상당히 인원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렇죠. 이런 것들을 어떻게 파악을 할 수 있는지 네. 그것은 다른 의도가 있지 않느냐라고 의심을 하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감사원은 이 정부에 상당히 좀 비판적이고 날카로운 네. 그런 감사를 해오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밝혀지면은 문재인 정부가 지금 의지를 갖고 하는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 다른 일들이 밝혀질까봐 두려워하는 것 아니냐. 그런 그런 지적이 비판도 있겠군요. 나오고 있습니다. 네. 오히려 감사원에서 하는 게 지금 내용으로 보나 형식으로 보나 적절할 것 같은데 왜 총리실을 지정을 했는지 그 부분에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LH 공사 직원들 뭐 전체에 대해서 비판을 하는 건 아니지만 또 이런 일이 있습니다. LH 현직 직원이 토지 경매 강사로 이 영리 활동을 하다가 또 적발이 돼서 감사받고 있다고요? 이것도 어떻게 된 일입니까? 그러니까 LH에 있는 한 직원이 현직 직원인데 영리 인터넷 강의를 했다는 거예요. 돈을 받고 인터넷 강의를 했는데 네. 그 강의 제목이 토지 경공매 강의거든요. 네. 이게 무슨 학문적인 지식을 전수하기 위해서 하는 강의가 아니라 어디다 투자를 하면 좋은지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은 뭔지 그런 것들 강의를 하는 데였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은 본인이 알고 있는 정보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이용해서 돈을 벌었다는데 준 공직자 아닙니까? 그렇죠. LH 직원이면. 그런 데서 또 문제가 있고 본인이 그 LH에 관련해 가지고는 그 근무한 경력이 18년이 안 되는데 네. 이것과 관련해서 자기가 18년 동안 일을 했다고 거짓말을 했다는 거예요. 네. 두 가지 점에서 문제가 있는데 네. 이 토지주택공사 그 규정 내부 규정에 보면은 영리 업무 겸직을 못 하도록 그렇죠. 하게 돼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는 1월 말부터 감사가 진행된다고 하는데 어느 정도 징계가 이루어질지는 우리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토지 플래너 김희철입니다. 제가 이틀 동안 너무 바빠가지고 기사가 이제 핵심적인 기사가 떠서 이제 그때가 이제 제가 짧게 이제 영상을 올렸는데 이게 저희가 이제 양주시 땅을 하고 있지만 다른 땅도 이제 저희가 보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이제 이제 큰 땅을 사가지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일종 주거지역이나 그리고 이제 현저하게 개발 가치가 있는 그런 땅들을 저희가 이제 해왔고 노력하기 위해서 이틀 동안 영상을 못 올렸습니다. 뭐니 해도 지금 MBC KBS, SBS 케이블 방송까지 다 해서 인터넷 지면부터 해서 지금 큰 이슈가 된 게 지금 LH 땅 투기 의혹 때문에 이제 큰 국민들의 분노를 산 거거든요. 그래서 앞에 채널 A 뉴스에도 나왔지만 이것을 총리실에서 지휘를 하고 국토부에서 조사를 하겠다. 이게 제가 변창흠이 국토부 장관으로 내정이 됐을 때 그때도 이제 일감 몰아주기 그리고 이제 친인척들을 인맥들을 이제 대거 이제
그 요직에 이제 그 후보자 없이 그냥 공개로 한 것도 아니고 그냥 채용이 되는 그런 비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명된 25번째 이제 장관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변체험이 아니었다면 그렇게 시민연대에서도 조사를 안 했을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이제 예전부터 이제 알고 그 우리가 이제 합법적인 땅 장사를 한다는 그 LH라는 거를 그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었는데 이게 실상 이렇게 밝혀지고 나니까 너무나도 어처구니가 없는 거죠. 이게 지금 그래서 시흥시 이게 앞에 나온 기사 말고 여러 뉴스를 제가 봤기 때문에 시흥시에 있는 시의원 딸도 또 땅을 매입하고 거기다 세모 모양으로 건물까지 짓기도 했고 이게 이제 지금 LH 직원만 그 조사를 한 거지. 그리고 이제 과감하게 이제 차명으로 한 것도 아니고 본인 명의로 땅을 사가지고 그곳에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토지보상과에 이제 근무했다라는 토지보상과는 누구보다도 토지보상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광명하고 그 시흥에 이제 땅을 사놓고 거기다가 뭐 대추나무라든지 이런 거를 뭐 그 심어가지고 보상이 나오면 이게 농지계획서라는 걸 쓰게 돼 있는데 우리가 이제 이거를 뭐 지분으로 이제 쪼개가지고 이제 갖고 있었다라는 거. 300평씩. 300평이 기준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보상할 때 기준이. 그러면 이 사람들이, 어떤 땅을 노렸을까? 내부 정보를 이용했다라고 보는 이유는 뭐냐면, 상업지가 될 땅을, 이 사람들이 찍을 수가 있기 때문에 내부 정보. 그리고 이제, 한 명은 또, 강사로 활동을 하면서 영리로 왜냐면 그러면 국토부에서 이제 얘기하는 거 말고 이제 LH에서 자기들이 뭐 강사를 해가지고 그러면 분명히 이제 내부 자료를 공개하게 되기 때문에 정말 우리나라 국민들이 다 분노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고 근데 또 SNS 글에 뭐 LH 공사 직원들은 땅을 사면 안 되냐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것이 말이 안 되는 게 그럼 은행에 있는 직원들은 뭔가요? 돈을 보고 있는데 그럼 그 돈 그리고 조폐공사도 마찬가지지만 제가 이제 예전에 이제 특수한 일을 해서 이제 조폐공사를 들어갔는데 거기는 막 돈을 막 돈다발이 그냥 현금으로 뭐 수레로 끌고 다니는데 그럼 거기 있는 사람들이 그걸 돈으로 받다면 부정부패가 되게 심했겠죠. 그래서 철저하게 관리 감독을 하고 있는 데가 그런 곳인데 LH는 그동안 그렇지 못했다. 그래서 뭐 제보대로 시민연대에서 얘기를 한 거 보면 판교 때도 그랬고 우리가 다른 3기 신도시, 2기 신도시 했을 때도 그렇게 하지 않았냐라는 이제 제보도 이제 들어가고 주민들도 해당 땅을 팔았던 주민도 갑자기 그 땅을 사더니 그 땅에 지금 뭐 묘목을 막 심어놓고 그냥 방치해 놓다시피 했다라는 거죠. 왜냐면 농지계획서를 쓰고 거기다가 또 나무를 심어 놓으면 보상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다라는 거를 알았던 겁니다. 그러면 이게 여기에 국한된 게 아니고 관계 기관장들이라든지 뭐 다른 부서 해양수산부라든지 뭐 이런 다른 부서에 있는 고위직 공무원들은 서로 정보를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암암리에 이제 있어왔던 저도 이제 그런 얘기를 종종 하는데 장관급이나 이런 LH 뭐 사장이 됐든 이러면은 그 정보를 누구보다도 잘 알기 때문에 근데 공직자가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도덕성 그거를 알면서도 대담하게 그렇게 샀다라는 거 그거를 좀 뭐 국토부에서 뭐 조사를 하겠다 그리고 지금 여기 기사에 나오지만 지금 변창흠 국토부 장관이 지금 이게 여기 빨간 줄 이거는 중요한 부분이니까 그래서 변창흠 국토부 장관이 뭐 LH하고 이제 주택도시공사 전 직원 대상으로 3기 신도시 담당 부서 근무자라고 말을 했고 여기에 이제 우선 국토부는
본부와 지방청이 4천여 명, LH는 1만 명 조사 대상이 될 거라고 얘기를 했는데, 유관경영까지 포함해서 직계존속을 포함한다고 하고, 저는 뭐 퇴직자는 뭐 이미 민간인이어서 조사에 한계가 있다라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리고 이제 본인도 이 사람도 지금 분명히 수사가 들어가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확실한 이제 토지 몰수나 시세 차익 여부에 위법 사항이 될 경우에는 수사 의뢰를 해서 엄정히 조치를 취하겠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서 이 2차 신규 택지 발표도 차질 없이 진행하고 이사 대책에 대한 정책은 흔들림 없이 할 거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너무 정말 이건 어처구니가 없는 얘기입니다. 왜냐면 지금 광명 시흥 그 주민들이 이게 3기 신도시 지정이 됐을 때 여기는 다른 3기 신도시하고 달라요. 여기는 지금 3기 신도시 추가라는 이름을 넣었는데 11년 동안 개발이 안 되고 거꾸로 개발하는 도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택지기만 없지 교통망이 지금도 좋아 있고, 근데 이제 일자리는 지금 이제 테크노밸리하고 광명동굴 뭐 4차 산업 특화단지부터 해가지고 개발 호재가 많아서 이쪽 땅은 그 주거지만 없는 상태였거든요. 그리고 이제 2025년도 4월 30일이면 특별관리 지역이 해제되는 지역이기도 했고, 땅 가격이 상당히 지금도 올라가 있는 상태였어요. 그래서 주민들이 개발은 일단 한다니까 이제 이제 그 광명시장도 이제 입장문을 발표하고 그랬는데, 이제 삶의 터전을 잃고 이제 떠나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이런 어처구니 없는 기사가 난 겁니다. 그 시민연대도 변창흠이 국토부 장관이었기 때문에 일일이 토지 등기부등본을 열람을 해서 직원들하고 다 대조를 해봤다는 건데, 여기에 이제 그 친인척들도 포함될 것이고 수사는 더 확대가 될 것인데, 이거는 광명 시흥은요 잘 그냥 건들면 안 되는 땅이었거든요. 근데 정부가 부동산 그 정책을 실패를 했다고 인정을 하고 명운을 다해달라까지 했기 때문에 이 지역을 그 4기 신도시라고 발표를 안 하고 추가로 3기 신도시로 지정을 한 것처럼, 근데 이거를 LH 직원들이 모를 리가 없다. 보상과에 이제 근무를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묘묘까지 심어놨고, 그게 이제 그 시흥시 시의원까지 포함됐기 때문에 광범위하게 수사가 이루어지면 엄청나게 이 사업이 좌초 위기가 될 수가 있다라는 기사도 나왔어요. 근데 우리 그 광명시 주민들은 얼마나 그 분노를 할까요? 왜 지들은 이 땅에, 그리고 그 이 땅을 사셨던 분들은 이거 보고 놀라기도 놀랄 일이지만 그만큼 광명은 핫한 곳이고, 보상이 나와도 보상가가 지금 그 다른 기사에도 나왔지만 감정평가원에서 이제 나와서 지금 이제 한국 부동산원인데 이제 감정평가를 내려가지고 이제 보상을 해주는 거였는데, 이게 지금 그 토지주들하고 그 삶을 터전으로 하고 있던 지금 그 취락지구에 있는 지구 단위로 떨어뜨려 놓은 지역도 이제 한 원광명지구, 원가학지구, 그리고 이제 그 도곤의 지구는 지구 단위까지 떨어뜨려서 뭐 도면까지 나오고 막 그런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그걸 이 사람들한테도 명분이 생긴 거예요. 대국민적으로도 이제 그 수사를 하라고 이미 이 땅은 수도권에 있는 그 사람들한테는 되게 그 좋은 땅으로 더 좋은 땅인데 그래서 사고 싶어하는 땅이었던 겁니다. 이렇게 묶였음에도 이제 문의가 많이 들어왔던 것처럼 다른 우리가 이제 김현미 장관이 이제 국토부 장관 시절에도 3기 신도시 발표를 했을 때 그렇게 파급 효과가 없었던 거는 거기는 교통망하고 확충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토지가 이제 그 신도시 발표하면 환영을 할 것 같지만 주민들은 보상을 적게 주기 위하게 이제 그 대책을 마련하면 수용을 시켜버리기 때문에 창릉지구나 그 3기 신도시 발표한 곳은 지금 사업이 지지부진하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광명 시흥이 이렇게 터지니까
주민들이 그럼 너네가 LH 네가 공공이 주도한 그런 개발인데 너네는 여기서 땅 투기를 하고 우리한테는 보상만 적게 주고 그냥 내쫓으려고 하는 것이냐라는 명분이 생겼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이제 그 공중파하고 이제 지상파하고 그 인터넷 신문으로 다 퍼졌기 때문에 전 국민이 알아버린 그 상태가 된 거예요. 그러면 전 국민이 아는 상태에서 이 사업이 지금 변창흠 국토부 장관이 차질 없이 진행을 하겠다라는 게 가능할까? 광명시흥 주민들도 일단 반발을 할 것이고, 왜냐면 명분이 생겼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광명시장도 이 땅은 정말 계획된 도시로 해서 민간이 이제 개발을 하는 그런 방식을 통해서 이제 되게 안전한 도시를 만들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어떤 명분이 생긴 겁니다. 근데 이제 이게 변창흠 국토부 장관이 아니었다면 그냥 묻히고 지나갈 일이었고, 판교 때도 이제 그렇고 뭐 1기 신도시, 2기 신도시, 그리고 이제 지방에도 이제 호재가 있는 지역들은 내부 거래로 그동안 계속 쭉 되어 왔을 것이다. 전수조사가 들어갔고 시민연대에서는 이제 경찰서까지 이제 신고를 해가지고 이제 수사가 들어가는 상태였기 때문에 그만큼 여러분은 그 좋은 땅을 사신 겁니다. 저희는 이제 여기를 뭐 투기를 하라고 한 것도 아니었고 분양도 잘 안 됐어요. 저희는 이런 내용도 알고 있었다라고 한다면 뭐 이렇게 3기 신도시로 그 발표를 하니까 어떤 분들은 수용되니까 이제 뭐 공시지가로 뭐 이렇게 계산을 하지 않냐, 그래서 뭐 보상을 적게 받는다 뭐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고, 반대로 이게 되게 투자를 하신 분들은 한 90% 정도는 이제 개발되는구나, 그렇다면 돈을 빨리 만져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되게 좋아라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주민들은 불안해했고, 근데 이 사업이 지금 그 수사가 걸려 들어가고 분명히 변창흠 이런 국토부 장관과 그 주변의 그 가족들이나 지인들 이런 사람들을 조사해 보면 정말 공정한 수사가 이루어진다면 분명히 더 흠이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걸 그냥 지금 지켜만 보시면 돼요. 아직 그 3기 신도시 발표만 했지 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대형 사건까지 터졌기 때문에 그동안 주목받았던 게 더 주목을 받았던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도 이제 여러 매체를 통해서 아셨겠지만, 그러니까 안심해도 된다.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그렇게 화를 내는 사람이 아닌데, 그렇게 화를 낸 두 번에 걸쳐서 특단의 조치를 취하라고 이제 얘기를 해서 전수조사를 한다고 하니까, 이거는 뭐 국토부가 조사하는 거는 정말 고양이한테 생선 맡기는 꼴이고, 경찰에서 조사를 해야 된다. 그리고 공정하게, 그래서 엄중하게, 그래서 뭐 이게 나온 지 뭐 하루 만에 LH 특별법을 만들어가지고 무기징역까지 간다는 그런 법안을 발의를 하기도 했는데요. 제일 중요한 것은 서민들이라는 겁니다. 거기에 사는 서민들, 그리고 거기에 땅을 가지고 계셨던 분들, 이런 투기가 아니고 그냥 내 땅 한번 가져보겠다고 한 분들한테 큰 좌절감을 안겨준 일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하루하루가 지나면 더 양파처럼 이렇게 까면 깔수록 더 나올 것 같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여기에 땅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안심을 하셔도 된다. 이제 언론을 지켜볼 것이고 진행 상황에 대해서 제가 다시 또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지금 크게 동요를 할 필요가 없고요. 저는 언젠가는 이런 일이 터질 줄 알았습니다. 왜냐면 그 전에도 이제 그런 이상한 징후들이 보였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안심하시고 그냥 지금 수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사업은 지금 스톱한 상태예요. 지금 이런 상태에서 어떻게 사업을 진행을 해요? 주민 공청회도 하는데도 시간이 엄청나게 걸린다는 거, 그리고 다른 지금 3기 신도시까지 불거졌는데 2기 신도시, 1기 신도시까지도 포함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판교에도 그랬다는 제보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일이 점점 확대가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안심하셔도 된다. 그리고 제가 또 소식이 나오면 여러 가지 종합을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오늘도 파트 1, 2로 나눠가지고 지금 이제 3기 신도시 그 광명 시흥이 정말 앞으로 이제 더 국민들한테 더 많은 관심을 받는 땅이 돼버렸기 때문에 그냥 공공이 주도한 개발은 학계가 아니면 매우 축소하든지 그렇게 될 것이라니까 그 보상이 됐든 뭐가 됐든 대토가 됐든 무조건 그 좋은 방향으로 좀 갈 것이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라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파트 2에는 제가 그 GTX A 노선, B 노선, C 노선을 통해서 제가 그 땅의 양주시 땅이 왜 괜찮은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엄청나게 노가다 작업을 해서 만든 거니까 참조하시고 오늘도 지금 앞전에 전화 왔던 분이 현장에 있다고 그래서 그냥 지번을 알려줬어요. 그냥 뭐 가서 뭐 관심 있는 분들끼리 한 대여섯 분 있으신데 사무실로 오시려면은 좀 시간이 걸리니까 이미 유튜브에서 받고 그러니까 직접 가본다고 뭐 가셔서 뭐 하시든 안 하시든 뭐 그게 누구한테 돌아가는 건지 간에 그 땅은 좋은 땅이라는 건 이 다음 편에 제가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명시 땅을 사신 분들 안심하세요. 예. 이게 이제 지금 이제 대통령 문제까지 좀 불거졌기 때문에 뭐 이제 크게 이제 그 우려를 하지 않아도 된다. 저한테 불안해 하셔서 전화 주셨던 분들 그리고 앞으로 전화 올 분들은 제가 상세하게 어제도 이제 그 전화 통화가 왔는데 제가 상세하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고맙고 미안하다는 말씀하시는데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저한테 땅을 샀든 안 샀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저는 제가 사명감을 가지고 하는 일이기 때문에 뭐 다른 회사에서 땅을 사셨다 하더라도 저한테 문의를 주시면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뭐 모르면 뭐 알아서라도 알려드릴 테니까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토지 플래너 김현철이었고요. 파트 2에서 이제 만나 뵙겠습니다. 그 토요일 잘 보내시고요. 그리고 구독,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토지 플래너 김현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